885마리였어요. 885마리, 2년 반 동안. 따뜻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어요. 방음벽 양쪽 끝에는 다 새무덤이에요. 계속 묻어가지고. 이거는 방음벽에 충돌을 해가지고 내진탕 상태에서 살아가 보려고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것 같아요. 보세요. 아직 축축하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죽은 지가 많이 안 됐다는 거죠. 이쪽에 지금 충돌 흔적 있잖아요. 여기 충돌 흔적 있고 여기도 있고요. 이 장면. 보시면 여기에 도치해 있는 거죠. 심하게 충돌을 해서 바로 이거는 기절해 버린 거죠. 기절해서 바로 죽은 거죠. 두 마리가 한꺼번에. 한 마리 더 있어요? 네, 두 마리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과격하고 과감하지만 그냥 이건 물살이에요. 진짜 이게 이래서 뭐 교통사고 위험하다 무섭다 얘네들은 그냥 날아다니다 이게 사고 교통사고죠 뭐. 무방비 상태로 맨몸으로 헤딩 맨몸으로 죽은 거잖아. 여섯 종 정도 되고요. 총 마리수는 21마리네요. 이걸 다 사체 수습을 하고 다시 돌아간다. 다시 오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내일이고 모레고 또 오자 또 있어요. 계속 서. 반대편은 저희가 사람이 발을 못 디디기 때문에 못 보지만 거기는 충돌흔이 더 많아요. 목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나 봐요. 저희 여기 새를 한 마리 발견해서요. 네, 그 방음벽에 부딪혔는데 살아 있거든요. 고개는 돌아가는데 한쪽으로만 돌아가고.
엑스레이 소견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빠른 속도가 아니라 느린 속도로 와서 부딪혀서 골절이 없었을 것 같아요. 뇌에는 이제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잘 못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볍게 부딪히면은 적어도 한 3-4시간 안에 회복돼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뭐 길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새들의 개체수 그리고 종수는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리창 충돌이나 방음벽과 같은 투명 구조물이 점차 빠르게 그것도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들에게 주어지는 피해와 그 피해의 용량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가까운데 바로 2마리가 같이 이렇게 있죠. 벌써. 최근에 지어진 방음벽이다 보니 투명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투명도에 뿐만 아니라 앞에 반사되는 반사율도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산림 서식지와 인간 서식지로 이제 구분을 질 수 있지만 새 입장에서는 같이 하나의 어떤 산림 서식지, 숲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나무가 같이 있는 요 정도의 공간은 걔네들은 나눠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쪽으로 자기 이동하려고 하는 거고 방음벽을 인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만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 벽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조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가시성, 그러니까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벽으로 막힌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싫기 때문에 투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류는 이제 투명한 것에 의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달라고 그래. 황조롱이라는 천연기념물 323호입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죠? 아마 충돌로 의심이 되고요. 날개뼈가 부러져 있었어요. 날개 끝 부위, 이쪽 부위 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손으면 따라갈까요? 새가 볼 수 있는 영역과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다르거든요. 맹금류 같은 종들은 이제 눈이 앞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앞에 먹이를 이제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쪽에 붙어 있고요. 많은 새들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쪽에 붙어서 어느 정도 각도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들은 넓은 평야나 갯벌 같은 데 사는 새들은 이제 이 가리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뭐가 날 쫓아오면 또 위험하게 되니까 새가 조금 눈이 위에 이쪽에 이렇게 붙어서 360도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위치한 종도 있습니다. 이제 검은 글씨로 적혀져 있는 거는 그날 들어온 동물들을 뜻하고요. 빨간 글씨는 그날 폐사를 했거나 안락사를 한 개체들을 이야기하고, 쏙독새라는 새인데 어제 구조가 됐을 때 입 안에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 안에서 피를 흘린다는 건 이 가슴 부위나 내부 장기에 손상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회사에서 이미 강직도 일어난 상태고요. 골절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새가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날라오다가 정면으로 부딪힌 걸로 보입니다. 머리로 받고 충격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부러질 정도면 좀 강한 충격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조류 자체가 골격이 가벼워져야 하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뼈의 내부를 오랜 시간 진화를 거치면서 비워냈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가벼워졌지만 그만큼 가해지는 충격에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조류들은 그 뼈의 굵기나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충격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구조인 게 사실이어서 이 유리창과 같은 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는 새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5일 간격으로 3번을 마치셔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1차라고 써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집 바로 여기 화장실 가는 길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흰 눈썹 황금색. 이것도 철새예요. 예, 철새예요. 홀봉이에요. 슬퍼 보이죠? 울면서 죽은 것 같아요. 주로 많이 충돌하는 것들이 이동하는 새라는 거죠. 이동새. 저거 같다. 찾았어요. 저 새 한 마리. 여러분 동남아에서 왔던 새들이 서해안 지나서 천수만 들려서 북상하면서 늘 다니는 길에 갑자기 유리창이 생겼고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 있고 아파트 안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 쪽으로 가다가 그렇게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걸로 생각합니다. 약간 돌 붙인 거 말고는 전부 다 유리죠, 앞에가. 요새 지어지는 고층 건물들 중에서 유리 안 쓰는 건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뭐 이미 건축에서는 너무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재료가 됐고, 아무래도 좀 고층 건물이나 대규모 건물일수록 반사율을 좀 높게 쓰려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적으로 가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반짝거릴수록 좀 더 좋아 보인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앞에 보고 조심조심. 뭐 발견했어? 여기 있네. 정말 많은 새들이 죽고 있다는데, 정말 많이 죽나? 근데 어떤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활동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살아있네. 아빠! 목이 부러졌어! 어떡해. 두 마리가 이렇게 장난치듯이 뭐지? 하고서는 저렇게 큰 게 왜 이렇게 가까이 오지? 했는데 쿵쿵쿵 하고 한 마리는 그냥 위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진짜
열차 오는 것처럼 쿵쿵쿵쿵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나가니까 이제 조금씩 다리하고 날개를 움직이려고 자기가 버둥버둥 내더라고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구나, 좀 이제 안정되면은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상황이 반복이었어요. 되게 그 구조사님 오기 전까지 한 5시간 정도 계속. 이 부분이 얼굴하고 몸통이 있는 데고, 그리고 이쪽이 반대편이 날개가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눈, 여기 부리. 아무래도 이쪽으로 목 네, 척추 쪽으로 골절이 의심되었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으로 그 골절 의심을 어느 정도 확정시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인 장애를 가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안락사 조치되었습니다. 바깥이 다 잘 보이고, 그러니까는 기분이 좋지. 운동하는데 쾌적하고. 대개 수영 시설들이 이렇게 하고 또 위에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답답하거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채광을 잘 설계를 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착시현상 같은 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유리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와서 충돌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옆에 있을 때도 목격을 했고요. 빛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안쪽이 어둡고, 건물 같은 경우 안쪽이 어둡고 바깥이 밝다 보면 그 건물의 유리가 어떻게 보면 겨울 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인지를 못하고 그걸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찔한 순간 많죠. 아찔한 순간, 제일 아찔한 순간은 갑자기 날아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딱 나타나는 현상? 비치는 하늘하고 실제 하늘하고의 배경이 여기도 구름이고 뒤에도 구름이다. 근데 내가 시선이 멀리 보고 있다. 그러면은 돌진할 수도 있겠죠. 유리창 쪽으로. 맹금류 버전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비행하는 걸로 한번 담아볼게요. 자세를 잡고 이렇게 서서 어디로 갈지 경로를 보는 거죠.
해서 위로 올라갈 때 하늘이 많이 비치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때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특히 이제 하늘이 비치는 상황은 밑에서 창문을 위로 바라봤을 때 건물을 모든 개체들이 동일한 수준의 어떤 충돌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은 종의 진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개체 자체를 죽이는 일종의 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ommon yellow throat. It's homeopathic, mixed with distilled water. Is meant to calm them. In order to rescue or recover live or dead birds is federal government. Hi. Hey, that's the one that's. Oh, okay. Yeah. Oh, is that a wasp in there? There is, look. Oh, he broke his beak too. Or maybe not. He's got a growth on the lower part of his beak. See? The north side of the Galleria, the south side of that Linkway area, right? Okay, we are good. Thank you. Thank you for the photos, by the way. And you see, you know, sometimes many dead ones, and it's very disheartening. It can be difficult, but you do it for the live ones, because then maybe they can be released and, you know, go on their way, right? No, definitely a quieter morning than off to IBM. We have a bird here. It is a very green city, attract and allow a lot of migratory birds to congregate in the area. And as a result, they get exposed to all this modern architecture, not knowing how to navigate past it.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oronto has such a high collision rate. Bird collisions with buildings is now considered the second leading cause of bird death across North America. Bird populations are plummeting at an astronomical rate. All right. Right there, okay. You'll see that just for Toronto alone, the number of strikes that are being documented, but all over the country. People, just members of the public using this, you can see the numbers just grow and grow.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s long as you have birds and windows coexisting, being in the same place, you're going to have bird deaths because they're going to be deceived. Mao Zedong, the leader of the Chinese government, ordered the sparrows, house sparrows really, to be eliminated. And it's interdependent. And so if we end up having our birds being lost, they consume diseases and insects like vultures in India or around the world will take what otherwise would be harmful to humans. 토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목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숲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화재에서 목본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양에 맞는 목본이 원래 들어와야 돼요. 낙엽, 화르스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참나무림 이런 것인데 다시 말하면 도토리가 씨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바람에 의해서 날려올 수가 없고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저 위로 이 도토리가 분산되려면은 다른 제3의 매개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생에서는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어치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산불난 지역의 일정량의 어떤 종자 분포에도 새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진정한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는 것은 조류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극한 지역까지 새가 분포를 해서 그 지역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이 이제 활강하면서 비행을 하면서 자기의 날개를 펼친 상태에서 이 공간을 통과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유리한 거죠. 100% 다 안 죽는다 라기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작은 새가 요 안으로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도트를 이제 5x5나 5x10 정도로 이제 구조를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나 어떤 재질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구조물을 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찾아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됐어, 다 했어.
기역 1번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무 패턴이 없는 투명한 유리보다는 인지하고 피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얼마만큼 효과적이냐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 패턴이 또 얼마만큼 인간한테 덜 거슬릴 것이냐, 가장 더 효과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패턴이나 그런 뭐 재질 같은 걸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일일이 저희가 붙일 수 있을 만큼 붙이긴 했지만 사실 여기도 굉장히 제한된 곳이잖아요. 여기 이 서산에 있는 여기만 붙일 수 있는 거고 사실 다른 곳들도 엄청 많을 텐데 이런 곳이 그런 한계점에 대한 생각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방음벽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 방음벽들 시민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절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류 충돌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개선을 해서 그런 것들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d this food is for them so that when they go south, they have lots of energy to fly. And then here I have a little bird bath that I clean every day. I put fresh water for them. I was coming out of the subway and I found 2 dead crowned kinglets, 2 little songbirds dead on the sidewalk in front of a glass building. I knew about the TD Centre, which is probably the worst spot in Toronto for bird collisions. So the glass from one side to the building to the other, you can see through it. So the birds don't know the glass is there. And I see there's hundreds of birds every year, every migration season, recorded. Everything out. And I told them why I'm taking it out. Because I can't bank at a place that has no regard for animals and for conservation, you know? Especially when there's a solution. Today is June 15, 2021. A bird deterrent markers being installed at 100 Wellington Street West. Congratulations to everyone who was involved. This building was killing about 1,000 birds a year,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We gathered evidence, we went to court, and we convinced the judge that emitting
reflected light that kills birds is an offense under the Act. And what we did was we incorporated bird friendly into the green standard, and that developers have to do in order to get approval to build their buildings. So since 2010, it's been required of all new developments, almost all new developments. 경기도 같은 경우가 야생조류 충돌이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규 개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고, 신도시도 대부분 경기도권역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투명 방음벽이 생기고 이만한 높은 건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조류 충돌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그 조류 충돌 예방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자외선 영역을 반사시킬 수 있는 구조체를 유리에다가 이제 칠을 하게 되면은, 그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류는 인지하고 사람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들이 그 각도에 맞는 빛들만 선택적으로 반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새들이 볼 때에는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인지하기가 더 좋은 거죠. 제 앞에 이렇게 유리를 다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잘 없어서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1969년) 글자 있는 왼쪽에 빈 공간 보시면 지금 반대편에 있는 가로수가 그대로 비치고 있어요. 그 앞에 또 다른 루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고 여기 안에서 밖을 볼 때도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의도까지는 좋은데 그게 실제 사람이 생각했을 때 불편하게 느껴지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은 사람이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도 충돌을 막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도 편하게 생각한다면 가장 최고의 설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쪽에도 박아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쪽으로. 몇 마리나 떨어졌어요? 한 30마리 될걸요? 20마리? 좀 넘어서. 쭉 가면요, 아파트 사이에 산이 있어요. 여기가 일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일직선으로 날아와서 이제 저희 학교가 통유리다 보니까 그 통유리를 인식 못하고 이제 여기서 박아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이렇게 많이 죽진 않았을 텐데 약간 이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동아리를. 반짝이는 테이프 같은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반사되면서 이제 새들한테 인식을 해줄 수 있어요. 저거 말고도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이끌어서 더 좋게 만들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되게 약간 절박하게 말하네요. 진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새들.